가야지. 자, 보겠습니다. 1분 복습. 봐봐요. 야, 1000년 동안 무슨 세였어? 중세였죠. 중세가 이제 조금씩 끝나는 게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무슨 상스가 발생했어요? 르네상스가 발생했죠. 그러면 르네상스가 되고 있을 때 15세기 때부터 포르투갈, 스페인이 무슨 항로 개척했어요? 신항로를 개척해서 계속 개척하고 있었죠. 그러면 16세기가 되면 신항로 계속 개척하면서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이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16세기가 되면은 자 북유럽의 알프스 이북에 무슨 상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르네상스가 나오고 요거의 영향으로 16세기 자 드디어 오늘 배웠던 무슨 개혁이 발생해요.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16세기가 제일 많아. 해보자. 16세기는 계속 신항로 개척이 ING 진행 중이었죠. 요 16세기 때 아스테카 문명이 망하고 잉카 문명이 망하면서 에스파냐가 떼돈을 벗고 있죠. 그랬을 때 북유럽에서도 르네상스 그리고 같은 시기 종교개혁이 벌어졌죠. 그 웃긴 얘기 보자. 종교개혁은 그나마 남아있던 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권이 세지기 시작해요. 왕권이 훨씬 더 세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그 전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왕권이 세지는 열반. 무슨 왕정이 나오는 거야? 절대왕정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중세 우리 질리도록 했죠. 중세 이탈리아 르네상스 단순 암기하면 되죠. 신항로 개척도 여러분 뭐 가격혁명, 상업혁명 쭉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북유럽의 르네상스 많이 외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했어? 2시간 동안 종교개혁 플러스 카톨릭을 싹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슨 왕정을 할 거야? 절대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지도 좀 그려볼게요. 모르면 손 들고 나가요. 자, 볼게요. 봐봐요. 야, 그래도 확실히 그게 있어. 자, 우리 곰소녀가 그래도 자, 볼게요. 왜 이렇게 곰같이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그렇지, 여러분? 자, 여기가 무슨 파냐예요? 에스파냐. 여기가 롯데리아야, 이탈리아. 여기가 무슨 스?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란드? 네덜란드. 여기가 무슨 국? 영국이죠. 그러면 요렇게까지를 우리가 따내 볼게요. 프랑스 딱까지를 서쪽에 있는 유럽이다. 무슨 유럽? 서유럽이라 불러요.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자, 요만큼 있으면은 여기가 나중에 그 프로이센이라고 있어요. 무슨 이센? 프로이센. 그 다음에 무슨 트리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유명한 무슨 시야? 러시아.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합해서 지금도 얼추 서유럽이라고 보지만 세계사에서는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우리가 따내볼게요. 무슨 유럽이라 불러요? 동유럽이라 부르는 거야. 일단 이걸 해야지 절대왕정이 시작이 돼요. 그럼 해보자. 다시 동쪽에 있는 유럽 대표적으로 무슨 시야? 러시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그 다음에 무슨 트리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서유럽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에스파냐, 이탈리아가 무슨 유럽? 서유럽이야. 그런데 봐봐. 요게 무슨 양이에요? 대서양이죠. 그러면은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대서양으로 아메리카, 인도 가가지고 금운이 들어와서 영국에 들어가고 프랑스에 들어가고 이탈리아에 들어가고 네덜란드 들어가서 떼돈을 벌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해보자. 지울게요, 이거. 잘 들어봐요. 자, 서유럽은 자 특징이 있어요. 뭐냐? 1350년대부터 무슨 병이 돌아요? 흑사병이 돌아서 많이 죽어서 자연스럽게 농노가 해방되고 뭐가 해체가 됐어요. 장원이 해체가 돼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무슨 농이 많았어요. 자연농이 많아지죠. 그런데 여긴 추워서 그런지 흑사병이 유행을 많이 못했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무슨 재가 많아요. 농노재가 많죠. 또 하나 이쪽은 바다가 있어 없어? 바다가 없죠. 그런데
서유럽은 신랑도 개척으로 금운이 들어와서 에스파냐가 부자가 됐다가 얘네가 돈을 뿌리죠. 영국아 옷 좀 팔어. 프랑스야 와인 좀 팔어. 이탈리아야 명품 좀 팔어 해가지고 막 돈을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은 따라보자. 왜 안 나와요? 서유럽은 무슨 항로 개척으로? 신항로 개척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장사가 더럽게 잘 되죠. 무슨 혁명? 상업혁명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번 상인과 무슨 업자가 등장해요?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을 성 안에 산다 해서 무슨 주화라 불러요? 부르주아인데 게다가 종교개혁으로 칼뱅이 무슨 소명설? 직업 소명설까지 주니까 더 기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떼돈을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봐봐. 서유럽은 골 때려. 왕 밑에 옛날부터 있던 귀족은 원래부터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번 신흥 상공업자가 등장을 한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귀족이랑 신흥 상공업자랑 싸움 나겠지. 귀족들은 옛날부터 뭐야? 땅이랑 도시, 땅이랑 장원 같은 게 있지만 부자 너 누가 부자야? 신흥 상공업자가 훨씬 부자죠. 그러면 봐봐. 니네 조선시대 왕이 있는데 여기 서인이 있고 남인이 있어. 그럼 부하가 둘이면 서로 견제하니까 얘네 견제시키면서 무슨 걸로 강화시킬 수 있어? 왕 걸로 강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 16세가 되니까 왕이 재밌는 거야. 원래 있던 귀족 애들은 지금 상공업자에게 눌리고 있죠. 근데 상공업자도 귀족들이랑 싸웠다가 같이 죽을 수가 있지. 이때 중간에 왕이 딱 해가지고 야 귀족들아 넌 내가 관리로 삼아줄게. 상공업자들아 장사 잘하게 내가 도와줄게. 하다 보니까 귀족도 절대 충성하고 상인도 절대 충성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왕권이 강화돼서 여러분 바로 어딨어? 무슨 왕정이 나오게 되는 거야? 절대 왕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은 나왔는데 봐봐요. 동유럽은 자영업자도 없어. 신항도 개척 혜택을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은 상인계층, 다시 말하면 시민계층, 부르주아 계층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이 절대 왕정일 때 동유럽은 절대 왕정을 못했어. 근데 100년쯤 지나니까 서유럽이 엄청 배가 아프니까 여기도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파서 동유럽은 황제나 왕들이 직접 어떻게 돼요? 절대 왕정을 추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자. 절대 왕정이 시작된 건 무슨 유럽? 서유럽. 몇 세기? 16세기. 그런데 동유럽은 절대 왕정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100년 있다가 서유럽을 따라 하는데 시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주도하기 때문에 계몽 절대 군주제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다 밝혀줄게. 서유럽에 비해서 동유럽이 절대 왕정이 늦은 이유는 뭐냐? 첫째, 자영농도 없었고 신항도 개척으로 상공업 발달하지도 않았고 시민계층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이 늦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왕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절대 왕정을 이루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지? 어려우면 손 들고 나가요. 너네들도 노노 읽고 싶지 않니? 응. 노노 읽고 싶... 응? 읽었었어요. 자, 볼게요. 언제 읽었어, 언니? 저 중학교 때. 애기는 책 읽은 거 중에 뭐가 제일 기억나? 저요? 응. 됐어. 우리 애기는 게스. 네. 게스. 어떤 책? 게스. 게스 애기는 책 아직 안 읽었어요. 됐어. 애기는 감명. 저 나에게 나이 노래. 됐어. 뭐? 종의 기원이요. 종땡 해가지고 종 원시 시대 종부터 해서 뭐 야요이의 동탁 막 그런 거. 불국사 탑 막 이제. 대단하다. 어쩐지 야요이 동탑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종의 기원, 제사 지낼 때 쓰던 종. 근데 되게 역사를 좋아하네. 아, 종이의 기원? 뭐, 체련? 해가지고. 너 채씨잖아. 채원. 채씨. 체륜. 할아버지가 체륜이야? 그래서 종이의 기원을 받구나. 저자, 체륜. 자, 오케이. 얘는 그래도 체륜의 그 종이가 비단길로 갔잖아. 자, 됐어요.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절대 왕정이 된 건 누구냐면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파냐야? 에스파냐. 다른 말로 게임페인이야, 스페인이야. 스페인이 제일 먼저 절대 왕정이 됩니다. 바로 누구 때냐? 오늘 많이 나오네. 펠리페 2세 때 절대 왕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 사람들 무슨 항로 개척했어요? 신항로 개척해서 여러분 금과 은을 엄청나게 가져오죠. 그리고 펠리페 2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야. 완전 다이아몬드야. 자, 이 사람 아버지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야.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는 신성 로마 제국 주고 자기 아들인 펠리페한테는 해보자. 에스파냐도 주고 그 다음에 완전 노른자 땅인 네덜란드도 주고 그쵸? 또 뭐가 있을까? 뭘 주냐면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왕국이라고 알죠? 나폴리 왕국도 주고 밀라노 칙령의 이탈리아의 뭐야? 밀라노도 주고 그쵸? 게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 거의 다 먹었죠. 자기 부하들이 그 전에 라틴 아메리카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금은 들어오지. 네덜란드 완전히 떼돈 벌지. 그 다음에 에스파냐도 꽤 크지. 이탈리아 나폴리 밀라노 명품 팔지. 여러분 완전 절대왕정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 펠리페가 절대왕정이 됐는데 절대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해보자. 자, 절대 반지가 아니라 지금 무슨 왕정? 절대 왕정이 됐다는 거는 반드시 무슨 집권 국가가 돼야 돼요? 중앙 집권 국가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옛날에는 왕이 여기 다스리고 각 지역마다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절대 왕정이 되면 꼬셔. 귀족아. 너 죽을래 살래? 살고 싶어요. 그럼 땅을 갖다 바쳐라. 바쳐서 너 여기서 관리가 되고 대신에 요 땅은 내가 지방관을 파견하겠다. 마치 진시황이 무슨제 했듯이 9년제 했듯이 절대 왕정이 되면 지방에 있는 영주나 귀족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뭐가 됩니까? 관료가 되거나 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절대 왕정이 되면 옛날보다는 10번 무슨 집권 국가가 된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된다.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이 필요하죠. 지방에 사또라든가 도지사 파견해야 되고 서울에도 종합청사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절대 왕정이 되면요. 바로 그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가 생긴다? 관료제. 관료제가 다른 말로 무슨 제도야? 공무원 제도가 되겠죠? 그럼 봐봐. 또 옛날에 전쟁할 때는 자 전쟁이다 그러면 기사들이 자기네 장원에서 병사를 데리고 오는데 한 6개월 걸려. 그러면 야 전쟁이야 하고 선포하면 6개월 있다 전쟁에 나가야 돼. 그리고 농사철 되면 다 떠나야 돼. 그리고 계약 기간이 있어. 농사 기간이나 어느 기간에는 안 싸우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 왕정이 되는 순간 10번 해볼게요. 무슨 군을 갖게 돼요? 상비군. 상비군이 뭐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야. 요 상비군은 여러분 일종의 뭐야? 용병이야. 용병이고 1년 365일 왕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무기라든가 훈련도 왕이 끝내주게 시켜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왕이라고 해봐야 군사가 얼마였어? 많아요 5만이야. 나머지 귀족들이 가져오는 거거든. 근데 상비군이 되면요. 보통 놀라지 마세요. 큰 나라는 30만에서 심하게는 몇만 명? 60만 명의 상비군이 있는 거야. 아유 봐봐. 옛날 뭐 우리가 아는 뭐야 뭐 헨리 뭐 4세 5세 뭐 윌리엄 그런 애들 군사 5만도 안 됐어. 근데 절대 왕정이 되면 30만에서 몇만? 60만까지 가는 거야. 프랑스가 기본 30만이고 나폴레옹 때가 거의 60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왕정이 되면 관료제 한 20만 명, 군사 30만 명, 50만 명 월급 줘야 되겠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해보자. 절대 왕정은 바로 뭐를 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바로 농업보다는 상업을 중요시 여기는 따라해볼게요. 무슨 주의? 중상주의를 합니다. 마침 이때 누가 등장했어? 신흥 상공업자가 등장했죠. 물어볼게 얘기. 농사 짓는, 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게 더 많이 벌어요? 장사하는 게 많이 벌어요? 자, 봐봐. 애기 시골에 가서 배추 농사 질래? 아니면 너는 도시에 스타벅스 체인점 50개 가지고 있을래? 응? 그쵸. 너는? 무슨 표정 봐봐. 봐봐, 여러분. 그러면
중상주의 해가지고 무슨 공업을 발전시켜요? 상공업 발전시켜야지 세금 많이 걷어야지 관료제와 무슨군, 상비군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이 당시는 돈이 금이었거든요. 돈을 벌어서 돈을 중요시 여긴다. 무슨 주의? 중금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상주의의 특징이 있어. 첫째가 뭐냐? 수출은 많이 하지만 웬만하면 수입은 안 하려고 그래. 왜냐? 수출하면 금이 들어오지만 수입하면 금이 나가잖아.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은 안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치사하게 관세가 엄청 높아요. 즉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은 관세를 막 부과해가지고 많이 안 팔리게. 그래서 요걸 우리 다른 말로 절대왕정은 돈 벌려고 무슨 무역을 심하게 했다. 보호무역을 심하게 했다. 그리고 원료라든가 원료를 싸게 공급받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뭐야? 약탈이죠. 그래서 절대왕정 때 무슨지를 엄청 많이 개척한다? 식민지를 개척한다. 그래서 각 나라가 동인도 회사 같은 거를 이때부터 많이 만들어. 왜? 식민지 먹은 다음에 목화라든가 원료 뺏어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왕정은 중상주의, 중금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굉장히 기쁘겠어? 상인이죠. 나라에서 중상주의 하니까 식민지도 개척해주고 그렇잖아요? 수출도 많이 해주고 자기네 물건 많이 팔리라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게다가 이때 뭐가 나오느냐? 따라해볼게요. 저 어려운 거야. 이때 선대제가 나와요. 선대제가 뭐냐? 절대왕정 때 장사가 잘 돼. 왜? 가격혁명 이후잖아. 그러다 보니까 길드 가지고 물건을 많이 못 만들잖아. 가볼게요. 어떤 집이 있어. 어떤 집이 있으면 내가 신발 만드는 상인이야. 그럼 미리 요 집에 가서 아줌마 아저씨 내가 1년 월급 100만 원이랑 1년치 옷감을 선불로 줄 테니까 1년 내내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세요. 즉 선불로 대가를 치를 테니까 1년 내내 신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라. 이거 왜 나왔을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선대제가 뭐냐? 선불로 먼저 돈이랑 원료를 준 다음에 1년 내내 만들어 나에게 갖다 팔아라. 무슨 제? 선대제.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나오냐면요. 매뉴팩추얼이라는 게 나와요. 요 매뉴팩추얼을 따라해보자. 공장제. 공장제 무슨 공업? 수공업인데 이거야. 길드는 명품이지. 거의 막 하나하나 만들어도 막 장인처럼 막 만들고 뭐 하잖아. 야, 이거 하나에 한 달 걸려. 비싸지. 근데 봐봐. 공장에다가 사람 100명 쫙 앉힌 다음에 너는 칼날만 만들어. 너는 손잡이만 만들어. 너는 갈기만 해. 하면은 좀 제품의 질은 떨어지지만 하루에 수백 개 만들겠죠. 그래서 요 절대왕정 때 중상주의 하느라고 모두 등장하는 거야. 매뉴팩처어. 공장제 수공업이야. 그럼 나중에 저것도 모자르니까 나중에 100년 있다가 무슨 혁명? 산업혁명으로 기계로 만들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됐고. 그러면 또 해보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야, 내가 수업할 때 갑자기 니네한테 권위를 높이려고, 얘들아, 절대 비밀이야, 이거. 어서 얘기하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환웅이야. 뭐 그러면, 혹은 우리 사촌 형이, 미안해,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요즘은 정신병원 가겠죠? 농담이고, 해볼게. 뭐가 있느냐? 절대왕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왕권, 죽여버린다.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했다.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립한 건 프랑스 루이 14세지만 각 나라에서 서서히 절대왕정은 이런 공통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자. 절대왕정의 특징. 첫째, 왕권이 겁나 세졌다. 왕권이 겁나 세지니까 옛날에 영주들 혹은 귀족들을 어떻게 해요? 땅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울로 데려와서 관료 삼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왕이 직접 다스렸다. 무슨 집권제? 중앙집권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절대왕정이 중앙집권 국가 됐으니까 공무원 파견해야 되겠죠. 관료제. 그리고 잘 싸워야 되겠죠. 용병제이면서 무슨 군? 상빈군. 돈이 들으니까 무슨 주의예요? 중상주의, 중금주의 하죠. 그럼 중상주의는 간단하죠.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안 하려고 노력하죠. 개세야 관세야. 관세를 높게 때리고 보호무역하고
당연히 식민지 개척하고 이런 거 특징이 뭐야? 동인도에서 많이 만들고 게다가 선불로 물건을 만들어라. 무슨 제? 선대제. 공장제 기계 공장제 수공은 뭐라 그래요? 매뉴팩처가 유행을 하죠. 그러면서 절대 왕정의 왕권을 품위를 지키거나 왕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10번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 이게 절대 왕정의 다 특징인 거야. 근데 요것도 자주 나오지 가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야, 먹으라고 주는 문제야. 먹으라고 주는. 너 추석에 뭐 먹었어? 저요? 응. 애기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 애기는? 개 먹었어요. 개? 네 건 줄 알았어. 언니는? 갈비찜. 맛있어? 나 이만큼 집에 있는데. 응? 총 7번 먹을 거 해놨어, 지금. 7번. 지금 3번 먹었거든? 4번 나갔네요. 저녁에 먹기 싫어. 딴 거 먹어야 되겠어. 뭐 먹을까? 식당 열었나? 냉면 있어요, 냉면. 나는 냉면이 제일 싫어, 세상에서. 맛은 있는데, 못 맥혀. 그냥 갈비 먹고 서비스로 주는 건 좋아하는데, 돈 주고 사 먹기 싫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냉면이래. 왜요? 뭐 약간 미각이 우리랑 틀린가 봐. 그러니까 왜 먹는지 모르겠대. 그거는 응. 갈비 먹고 꼭 먹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입맛도 습관이라.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비찜. 왜냐면 갈비찜이 달달하니까 그 입맛에 좀 맞나 봐. 근데 냉면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태국 가면 똠양꿍? 맛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 왜 먹는지. 그거 안 먹었어. 먹지 마. 나는 안 맞아. 너는 먹어봤어? 진짜 좋아요. 맛있는데 진짜. 넌 맛있니? 안 먹었어. 똥냥. 그 깨- 새콤한 약간 맛은 됐어. 근데 하긴 청국장 같은 것도 외국 사람 싫어하잖아. 근데 입맛은 어쩔 수 없는 게 홍어 알지? 홍어. 전라도 홍어.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싫어하시는데. 나 되게 좋아해.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라 홍어 되게 잘 먹어. 홍어무침. 홍어 먹을 줄 알아? 모르겠어요. 홍어. 먹어봤어요. 홍어. 홍어선어. 홍어. 너 못 먹는 게 뭐야? 건포도 어? 웃기네. 왜? 맛이 없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다니까. 나는 저기 싫어해. 뭐지? 특별히 싫어하는 건 없구나. 당근. 당근 좋아해. 당근. 당근, 생당근 뭐 좋아하는데, 응. 물, 왜? 콩고기는 걸 콩고리는 정말 맛있지 않아? 나는 딱이더라고. 난 찐떡이라고.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얘기 좀 하자. 이게 절묘하게 말을 끊어. 이게 씨. 아니 찜닭에 들어간 당근. 십자군 전쟁이나 가. 모자 썼으면. 자, 맞아 하자. 화면 걸고 놀자. 자, 그래서 지금 16세기 무슨 왕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 왕정. 그래서 알았죠? 첫 번째가 무슨 패였어? 펠리페. 해보자. 이 사람은 일단 뭐를 하느냐? 1560년대쯤 여러분 그 유명한 필리핀을 자기 땅으로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사 문제. 1571년에 필리핀에 마닐라를 개척해서 바로 여러분 이건 동사 문제죠. 무슨 무역을 하기도 해요. 갤리온 무역을 하기도 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핵에서 나온 적이 있어. 필리핀 누가 개척해요? 펠리페가 쳐들어가서 먹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571년 봐봐. 오스만 투르크랑 싸워서 레판토 해전에서 누구를? 오스만을 격퇴한 다음에 잘 들어봐요. 1538년 프레바자 해전으로 오스만이 한동안 뭐를 먹었었어? 지중해를 먹었었죠. 이때가 누구였어? 그 유명한 슐레이만 대제였죠. 그런데 1538년 프레바자 전투로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를 한 30년 먹고 있던 거를 누가? 팔리페 이사가 레파톤 해전으로 다시 무슨 해를 뺏어와요? 지중해를 뺏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뺏겨요. 나중에 뺏기는데 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금과 은을 가지고 완전히 에스파냐가 무슨 기가 돼요? 전성기가 되는 거야. 이 사람 막 잘 나가는데 이제부터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냐? 첫째, 네덜란드를
개신교 믿는다고 탄압해가지고 1568년에서 1648년 여러분 네덜란드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독립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펠리페 2세의 여러 가지 실수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괜히 네덜란드를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냐면요. 1598년에 죽거든. 그러면 펠리페 2세 죽고도 40년을 계속 싸우는 거야, 네덜란드랑.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엄청 들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네덜란드에서 걸어들이는 게 세금의 거의 2분의 1이었대. 그러면 네덜란드랑 전쟁하는 순간 수입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야? 뺏기기까지 하는 거야. 그쵸? 됐고. 근데 이 네덜란드를 누가 도와줘요? 영국의 무슨 베스? 엘리자베스가 은근 도와줘요. 아니, 대놓고 도와줘요. 왜냐? 스페인이 약해져야지 영국이 신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펠리페 이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영국 어떻게 한번 쳐들어가요. 그래서 1588년 네덜란드 독립전쟁 중에 자꾸 영국 엘리자베스가 네덜란드를 도우니까 요 펠리페가 이 당시 자기의 한 번도 지지 않는 함대, 무적 함대를 보냈다가 완전히 여러분 거의 박살이 납니다. 이거를 세계사에서는 칼레 해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절대 왕정이 된 건 누구야? 에스파냐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야. 이 사람이 왕을 언제 하느냐? 1527년에 왕이 돼서 1598년 앙리 4세가 낭트 칙령할 때 놀래가지고 죽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같은 해 죽어요. 그러면 펠리페 2세는 필리핀을 개척이 아니라 쳐들어가서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펠리페 2세 살았을 때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갤리오 무역을 했다. 더 하나, 갑자기 포르투갈에 왕이 죽고 후손이 4분 났을 때 쓱 하고 가서 1580년에 포르투갈까지 어떻게 해요? 합병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왕이자 에스파냐 왕을 합니다. 그래서 야, 그 봐봐. 요게 포르투갈은 원래 스페인과 다른 나라잖아. 친척이긴 한데. 근데 이 펠리페가 운이 좋은 게 이때 포르투갈의 늙은 왕이 갑자기 죽었는데 후손이 몇 명 없는 거야. 이때 포르투갈 귀족들에게 돈 써가지고 잘해줄게. 내정 가서 만할게. 나 왕 시켜줘 해서 왕을 해요. 했다가 외우지 마요. 1640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봤더니 이 포르투갈까지 스페인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세잖아. 그래서 1640년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도와가지고 다시 포르투갈이 독립을 하는 거야. 재밌지? 그럼 해보자. 포르투갈이 펠리페 2세에게 합쳐진 건 1580년. 약 몇 년? 60년 동안 스페인 밑에 있다가 독립한 게 언제야? 1640년. 누가 도와줘? 영국, 프랑스. 왜? 너무 스페인 잘 나가는 거 싫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이제 이것도 연도 꽤 많지, 솔직히. 펠리페 2세도. 자, 그럼 해보자. 다시. 서유럽 무슨 왕정? 절대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왕정이 되려면 첫째, 무슨 건이 있어야 돼? 왕권 강화. 그 다음에 무슨 집권? 중앙집권. 중앙집권하고 이쪽에는 무슨 군? 상비군. 이쪽에 무슨 제? 관료제. 그리고 누구 둘 세력의 균형을 잡아야 돼? 귀족들과 상공업자의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자,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 무슨 주의? 중상주의, 중금주의, 보호무역, 관세. 식민지 개척, 그 다음에 뭐야? 매뉴팩처얼, 선대제, 같은 말로 공장제, 수공업.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야? 펠리페, 필리핀 먹었죠? 필리핀에 마닐라 도시 만들어서 갤리오 무역했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도 1580년 잠시 먹었었죠? 이거 외울게요. 레판토 해전. 연도 외워야 돼. 1571년. 근데 지중해 뺏긴 건 누구야? 슐레이만 대제 때 배자. 무슨 배자? 프레베자 전투로 뺏겼던 걸 다시 찾은 게 뭐야? 레판토 해전. 그런데 괜히 네덜란드 건드려서 독립운동 벌어지니까 얌생이 영국이 네덜란드 도왔죠. 요거 삐져가지고 펠리페 2세가 또 하나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했어. 여러 번. 이뻤어. 엘리자베스가 이쁘고 만났는데 굉장히 여자가 당찼나 봐. 막 곰도 잡고 막 십자군 전쟁 농담이야 하는데 막 청바지 새로 사고 했는데 재수없다고 쌩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네덜란드를 도운 게 커서 1588년 펠리페가 쳐들어갔다가 무적 함대가 엘리자베스의 드레이크라는
원래 해적인데 얘를 등용해서 완전히 발라버립니다. 무슨 전투? 칼레 전투.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딱. 아니 원래 스페인이 부자인데 여러분, 야 전쟁 매일 해봐. 그 내가 알고 봤더니 펠리페 때 4번 파산했대 나라가. 4번 파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봐봐. 우리 이 친구가 10년 후에 좋은 기업 가서 월 5억 번다고 쳐봐. 야, 한 28에 월 5억이면 건물 사. 진짜 재벌이잖아. 어? 봐봐. 지금 농담한 건데 언니 바로 좋겠다. 막 그냥 하트 보내면. 가짜야 바보야. 괜히 이따가 쪽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비록 나이 많지만 언니가 살림은 잘해. 어? 곰 잡는 애보다 십자군 전쟁 가는 애들은 아니야. 봐봐. 근데 얘가 봐봐. 한 달에 5억을 버는데 한 달에 8억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5억 벌었으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집이 8채고, 그 다음에 자식이 30명이고, 막 자가용이 40대인데, 자꾸 막 이상한 사업 벌여. 지나가다가, 나도 하나 할까? ED 하나 차리고, 지나가다가 갈비집 할까? 갈비집 차리고. 그러면 한 달에 5억 버는데 여러분 10억, 20억이 계속 나가잖아. 게다가 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야? 전쟁이잖아.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지금으로 치면은 요즘으로 쳐보자. 우리나라가 예산이 500조야, 500조. 600조거든? 그럼 저 당시 최강대국이니까 1000조라고 잡자고. 그러면 1년에 1000조가 들어오는데 돈을 2000조를 쓴 거야. 그러니까 파산을 4번이나 한 거야. 그러고도 물론 망하진 않아요. 왜? 교과서랑 틀리게 저 스페인이 100년은 더 세. 야, 특히 영국에게 졌다고 바로 진 게 아니라 그래도 훨씬 셌어, 스페인이. 나중에 봐봐.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망하지 이렇게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왕정을 재밌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 잘 나오죠.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왕정이 아니더라도 레판토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다음 주 봐요. 다 했다.